김용민의 정치쇼 오늘 화요일입니다. 10월 23일. 학부모 출입 금지, 싫으면 자녀 데려가라. 예.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군요. 예. 이렇게 이분들 막 나가는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. 뭘 믿고 이러는지 싶기도 하고 말이죠. 예. 그러나 싫어도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저 김용민의 정치쇼 내일까지만. 왜냐? 내일 청취율 조사가 끝납니다. 아, 네. 예. 의식의 흐름이 또 그렇게 흘러가는군요. 유치원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또. 예. 모든 게 다 청취율로 보입니다. 네, 예. 그렇습니다. 뭐 주유소의 그 오늘 휘발유값, 경유값도 네. 청취율 그 수치로 보이고. 아, 정신이 네네. 없습니다 요즘에. 아, 네, 그렇군요. 그렇습니다. 왜냐하면 요즘에 기름값이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. 네. 청취율 오르겠구나. 이 정부 대책이 조만간 발표가 되면은 기름값이 좀 떨어질 것 같은데. 떨어집니까? 네. 그러면 안 됩니다. 청취율 기간이 끝난 다음에 발표가 될 가능성이 기름값은 유력해 떨어져도 보여서. 되지만 청취율은 떨어지면 네. 안 됩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네. 5.5%. 공약이 뭐였죠? 대북 제재 해제였나요? 그렇습니다. 아, 네, 그렇군요. 예. 평화를 이루는 법 간단합니다. 네. 청취율 조사 왔을 때 김용민의 정치쇼 한마디 해주면 됩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예. 자, 한영철님, 제가 피곤해 보인다고 하는데 마음에 없는 소리 하니까 피곤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2197번 쓰시는 분, 오늘 처음으로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을 들어봤는데 시사 프로그램은 역시 김용민의 정치쇼가 최고라는 생각이 들더군요. 아니 어떻게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하고 비교하실 생각을 하시지? 네, 그 시간에 좀 더 주무시는 게 예.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. 좋지 않을까. 예. 네. 고현준 씨하고 저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굉장히 불쾌합니다. 네, 그렇군요. 예, 그렇습니다. 농담인 거 아시죠? 네, 예. 고현준 씨도 불쾌하실 것 같습니다. 고현준이가 불편할 리 없습니다. 아, 그런가요? 영광으로 생각할 겁니다. 네네. 내가 이렇게 컸나 하면서 굉장히 자위할 것입니다. 자, 그래요. 오늘 돈돈 브리핑 함께할 누구시죠? 안녕하십니까, 정상근 기자입니다. 첫 소식은요. 네, 최근 정치권과 일부 언론에서 이 북한 문제에 대한 한미 공조가 흔들리고 있다. 예. 그러니까 한국은 대북 제재 완화를 얘기하고 다니는데 이 미국에서는 계속 제동을 걸고 있다. 이런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. 이 청와대가 이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가 미국을 도와주는 것이다라고 말을 해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. 예. 이 청와대 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나서 질의응답 형식의 브리핑을 가진 모양인데요. 예. 이 실명이 공개되진 않았습니다. 어떤 관계자인지 모르겠는데, 근데 여기서 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제재 완화 공론화에 대해서 이 미국이 불편해하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이 있었고, 네. 이에 대해서 미국을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답했다라는 것이죠.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미국 내에도 다양한 의견은 존재할 수 있고 이 절차적으로 좀 다를지라도 이 가는 방향과 목표가 같기 때문에 미국은 우리를 신뢰한다라는 건데요.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이 공식 라인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안 나온다라는 추가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, 비판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답하기도 했습니다. 또한 그 영국과 프랑스 정상이 이른바 CVID, 그러니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강조한 것은 이 미국을 의식한 것이다라면서 이 남북 관계 진전이 솔직히 이상하리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.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은 참모들이 걱정을 하면 걱정하지 말라라면서 이 낙관적인 모습을 보인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. 예. 뭐 이 말인즉슨 그 미국에서 좀 엇박자로 보이는 말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 북미 관계의 방향타를 쥐고 있는 이 트럼프 폼페이오 라인과 뭐 우리 정부의 큰 틀이 다르지 않고 이 다만 이 미국 내에서도 이 대북 관계 개선에 비판적인 여론이 있기 때문에 뭐 순간순간 속도 조절을 하는 것이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. 예. 한편 청와대는 이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제기됐던 그 내년 1월 초 그 2차 북미 정상회담 설과 관련해서 그렇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늦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전망에 대해서 이 서울 답방은 예정대로 올해 안에 이뤄질 것이다 라면서 이 대략 12월 초 정도로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하여간 남북 문제를 남북이 좀 주도적으로 풀어나가면 어떨까? 네네.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뭐 미국을 또 배제하고 그렇게 또 속도를 낼 수는 없는 법이니까 한미 공조도 매우 중요하죠. 그런데 지레 미국 눈치부터 보는 네네.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? 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매우 우려를 하더라고요. 네네. 그런 시각 자체가. 네, 이거 안 되는 것보다는 이제 되는 어떻게 되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. 그렇죠. 예. 자, 다음 소식은요.
네, 남북 관계 소식 하나만 더 전해드리면요. 네. 이 남북이 9.19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했던 이 분야별 조처들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 일단 내년 3월까지 이 북쪽의 소나무 재선충 공동 방제를 진행하는 한편 예. 이 올해 안에 북쪽의 그 양묘장 10개에 대한 이 현대화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예, 어제 개성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에서 관련 회의가 있었는데요. 우리 쪽에서는 박종호 산림청 차장 그리고 북쪽에서는 김성준 국토환경보호성 이 산림총국 부총국장이 참석을 했습니다. 북한에서는 이 산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는데 우리 산림청에 따르면 2008년 기준으로 북한 산림 면적의 32% 정도가 황폐화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. 뭐 그만큼 북한에서는 상당히 시급한 현안인데다가 아직 뭐 대북 제재가 풀리지 않아서 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 보니까 네. 양측이 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함께 일을 해 보는 것, 뭐 그렇게 시작하는 것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우리나라 특유의 푸르고 청정한 산빛. 네네. 다른 나라 가보세요. 이렇게 우리처럼 푸른 그런 이 강토가 없어요. 네. 예. 그것이 사실은 싱싱한 생명력을 내뿜어왔던 소나무에서 비롯된 거거든요. 네네. 근데 소나무가 이 재산충 때문에 이렇게 고사돼 간다. 이건 굉장히 큰 문제고요.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도 이 재산충 앞에 무력하다면은 이 공동 전선을 만들어야죠. 네, 우리나라가 상당히 관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네. 네, 북한에도 이 노하우가 잘 전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렇게 해서 또 남북 사이에 신뢰 관계가 또 돈독해지고 말이죠. 네네. 예. 자, 김회경님 오늘 면접입니다. 제 나이 올해 48인데 용기 내서 도전합니다. 면접 잘 볼 수 있도록 기운 북돋아 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. 기운 북돋아 드렸습니다. 복도 다주셨군요. 그리고 뭐 48이 뭐 어리지 이 정도면은 그렇지 않습니까? 네. 제 영원한 디바 엄정화 씨보다도 젊으시네. 예. 아 그런가요? 예. 가능합니다. 네. 파이팅 하시기 꼭 잘 바라겠습니다. 되실 겁니다. 예, 조수예님 제 청취율 순위는 외모 순입니다. 1위 정상근, 2위 고현준, 3위 김용민. 예, 고무됩니까? 네, 세상에 남자가 3명밖에 없네요. 이거 장난이에요, 장난. 네, 그러시군요. 1등이 정상근이면 장난이지. 아, 네네. 3등이 김용민이면 그 장난이지. 네. 뒤에 한 0을 한 6개는 더 붙여야 될 것 같아요. 네, 각자요. 네. 예. 감사합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다음 소식은요. 네, 유치원 비리 문제가 파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.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이 한국 유치원 총연합회 이덕선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자신의 유치원 학부모들에게 출입을 제한하겠다라고 밝혀서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. 예. 그 이덕선 비대위원장이 운영하는 유치원은 이 숲 체험장 임대료 그리고 공사비를 부적절하게 지출을 하고요. 예. 이 급식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는데요. 이와 관련해 어제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내서 이 최근 우리 유치원이 구설에 오르게 된 것에 대해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. 라고 말하면서도 이 교육청으로부터 감사 지적을 당한 것이 명확한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. 이어서 이 지난해 9월에 뭐 본인이 유아 정책 포럼 회장으로 있으면서 뭐 교육청의 부당한 감사에 반대한다라는 이유로 보복 감사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. 예. 아울러 사립 유치원 논란이 정치 이슈화되고 있고 그 결과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. 네.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당분간 학부모님들이 그 유치원 건물 내부 출입을 제한한다. 뭐 동의 못하는 학부모님들은 자녀를 데려가도 좋다라면서요. 이 서로 불신하는 가운데 교육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. 아니, 이분이 지금 큰 소리 칠 처집니까? 네,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예. 근데 이 당장 학부모님들한테는 사실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잖아요. 유치원이 또 뭐 문을 닫아버리고 데리고 나오고 마음 같아서는 정말 데리고 나오고 싶은데 예. 어디 지금 맡길 곳이 없으니까 이게 예. 굉장히 좀 학부모들의 그 절박함을 볼모 삼아서 좀 이런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좀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근데 진짜 이렇게 할수록 자꾸 진짜 소명 의식을 갖고 뭐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원장님들이나 또 선생님들만 피해를 입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. 어쨌든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이 학부모님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사태의 책임을 통감한다라면서 이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하고 유아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. 예. 보니까 지원비를 갖고 용품 가방 사고 또 성인 용품 사고 네, 이게
형사처벌이 되게 어렵다고 하더군요. 오늘 한국일보 기사를 보니까 말이죠. 네네. 예. 이 지원금이기 때문에 그 통장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때부터는 그 지원금 받은 사람 돈이 된다는 거예요. 네, 이게 뭐 뭘 보증 갖다 네. 썼든지 그건 문제가 안 된다는 건데 네. 그래서 이것과 관련한 재판이 있었어요. 상대는 유치원 원장이 아니라 어린이집 원장이었는데 1심에서는 어린이집 원장이 이겼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그 지원금은 어린이집 원장 거다 이렇게 됐는데 2심 가서는 이게 또 뒤집혀 가지고 벌금 500만 원 나왔는데 네. 3심 대법원으로 가서 말이죠. 거기서 또 엎어졌어요. 그래서 지원금은 원장 것이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갖고 시비 걸 수 없다. 이렇게 결론이 나는 바람에 그래서 지금 한유총이 지원금 갖고 시비 거는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겠다. 우린 잘못 없는데 왜 우리가 뭘 잘못했던 것처럼 이렇게 지적하느냐 네. 하면서 소송을 걸겠다는 건데 그래서 이길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예.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우린 그 국가에서는 이게 교육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서 이 회계 관리를 좀 투명하게 하자라는 건데 예. 지금 이제 사립 유치원은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. 근데 예, 그렇습니다. 이 엄미선 국공립 유치원 교원연합회 회장이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했는데 이건 뭐 사립 초중고도 다 그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하고 있는 건데 예. 왜 유치원만 안 되냐 이런 지적을 하기도 했고 네. 또 사업자 마인드를 그렇게 갖고 있다면 이 학원을 하든가 다른 사업을 했어야지 이 사립 유치원이 뭐 수익을 내야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아이들에게 쓰라고 준 돈으로 개인 주머니를 채우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. 예.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. 그 지원금 자체가 그 국가 보조금과 뭐가 다릅니까? 네네. 예? 이 국가 예산으로 나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지멋대로 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. 네. 예,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데요. 아까 제가 한국일보 기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중앙일보 기사였습니다. 아, 네네. 예. 그렇군요. 자, 안성희님 투명하게 운영하면 유치원문 활짝 여는 게 정답이지요라고 하셨고요. 조진주님 무슨 법이 이런가요? 국가 지원금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원장 마음대로 쓸 수 있죠? 어이가 없네요라고 하셨습니다. 지원금이니까. 그래서 정부가 이걸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꾼다는 거 아닙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어디다 어떻게 썼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. 자, 그래서 명품백 성인용품 7억을 갖다 쓴 유치원장 대법원 판례를 보니까 횡령은 무죄가 될 가능성이 있다. 네. 이런 기사가 오늘 중앙일보에 실렸습니다. 법을 빨리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. 예, 다음 소식은요. 네, 민간 유치원 비리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민간 요양원의 비리도 심각하다라면서 이를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.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 요양서비스 노동조합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. 이 자리에서 이 최근 터진 살인 유치원의 횡령, 이 운영비 부풀리기 등 비리 못지않게 예. 이 건강보험공단의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이 민간 노인 요양 보호 시설에도 유사한 비리가 이어져 왔다. 이런 비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. 오늘 한겨레 신문이 일면 머리 기사로 다뤘더군요. 네, 이게 몇몇 사례가 있는데요. 이 경기도 성남시의 한 노인 요양원에서는 이 대표가 이 고가의 벤츠 차량을 리스를 한 뒤에 보증금, 월 사용료, 뭐 차량 보험금, 게다가 유류비까지 요양원의 운영비로 썼다라고 합니다. 네. 그 규모가 7,700만 원에 이르렀다고 하고요. 예. 이 밖에도 뭐 나이트클럽, 골프장, 뭐 개인 여행 경비 등으로도 1,800만 원을 썼다라고 합니다. 야. 그리고 또 있는데요. 이 경기도 고양시의 한 노인 요양원에서는 이 대표가 고속도로 통행료, 뭐 차량 보험금, 유류비 등 2,400만 원을 운영비에서 빼서 썼다고 하고요. 이 수원의 노인 요양원에서는 뭐 술과 유아 의류, 장난감, 성형외과 진료비, 골프장 등에 1,400만 원을 썼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에 이제 전국 요양 서비스 노조가 이 민간 노인 요양원의 비리도 전면 감사하라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요.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노인 요양 시설에 지급된 장기 요양 보험은 연간 급여비가 2조 4,520억 원 가량이라고 네. 합니다. 이게 적지 않은 규모인데 여기도 좀 새는 곳이 없는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. 네. 짧게 하나만 더 짚어볼까요? 네, 키즈 카페와 초등학교 등지에서 음란 행위를 벌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네. 얼마 전에 한 여대 강의실에 들어가서 알몸으로 음란 행위를 한 남성이 검거된 바 있는데 이번에는 초등학교 교실에까지 들어갔다라고 합니다. 하하. 범인은 26살 대학생 유모 씨인데요. 네. 3년 반 동안 경기도 소재의 어린이집, 유치원, 키즈카페 등을 돌면서 노출 사진 100여 편, 음란 행위 영상 30편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다라고 합니다. 무슨 사고 체계가 이렇게 돼 있습니까? 예. 그러게요. 이거 찍는 것도 이상한데 예. 이거를 왜
인터넷에 올리는 것도 좀 이상하죠. 예. 자기 사진을 올렸다는 거예요? 네, 그 주변 사람들이 관심을 표해서 올리게 됐다는데 주변 사람들은 지금 뭐 하는 사람들인가 뭐 싶기도 그런 하고. 거에 관심을 가지시다. 네. 예, 알겠습니다. 정상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저는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.